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 2009년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대신 중국이 글로벌 자산 다각화를 위해서 금과 같은 그런 자산의 매입을 늘린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이런 정책을 펴는 데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간의 갈등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비하라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중국이 달러를 팔아서 금을 산 이유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중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 국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59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70억 달러 감소했다면서, 지난해 감소폭은 2023년 감소폭 510억 달러를 조금 웃도는데, 이런 수치는 중국 투자자들이 중국 위해 지역에 있는 계정을 통해 보유한 미 국채는 제외된다라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감소는 2013년 11월 1,316억 달러, 그때 정점을 찍은 이후에 꾸준히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추이를 보면 2017년 말 1조 1,840억 달러, 2018년 말에 1조 1,240억 달러, 2019년 말 1조 690억 달러, 2020년 말 1조 720억 달러, 21년 말 1조 400억 달러, 22년 말 8,670억 달러, 23년 말 8,160억 달러 등이었는데,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규모는 2009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재무부 관리 출신인 미국 외교협회 CFR의 선임연구원 브래드 세서는 중국은 2010년께 미 국채의 보유가 위험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중국이 많은 부를 지정학적 경쟁자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서는 중국이 보유한 일부 자산이 벨기에 소재의 유로클리어나 룩셈부르크 소재 클리어스트림 같은 증권 예탁기관으로 이전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로 인해서 공식 데이터에서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국채 보유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세서는 이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중국의 자금 흐름이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외자산 관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 중국이 보유한 모든 미 국채가 미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보유되는 건 아니다면서, 위험 분산 목적으로 유로클리어나 클리어스트림 같은 기관을 통해 보유자산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중국이 준비자산을 계속 다각화함에 따라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그 추세는 명확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에 대해서 2017년 말 1,190억 달러 수준이던 벨기에의 미 국채 보유는 꾸준히 증가해서 지난해 말에 3,740억 달러로 불어났다면서, 같은 기간 룩셈부르크의 미 국채 보유 규모 역시 2,170억 달러에서 4,230억 달러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일각에서는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감소가 중국이 달러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을 수 있다고 관측하기도 한다면서, 미 국채 대신 미 정부기관 채권 매입을 늘리고 있으며, 이와 함께 미 국채 보유 감소에는 미 국채 가격 하락에 따른 보유 평가액의 감소 역시 반영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특히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감소 배경에 대해서 금 등으로 대외 자산을 다각화하는 수요를 일부 반영한다라고 짚었습니다. 미국 공식 통화금융기관 포럼의 마크 서벨 의장은 중국 인민은행이 경제, 시장 위기 피난처로 여겨지는 금 등 다른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려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금 가격은 올 들어 약 12% 상승했습니다. 이는 대형 투자자들의 수요 증가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4분기 금 15.24톤을 추가 매입하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금을 매입한 국가가 됐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미 국채 대신에 금을 사들이는 것은 이미 지난해부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3일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최근 중국의 수많은 이들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으로 몰려들고 있다면서, 눈여겨볼 것은 개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 당국도 미국의 국채를 팔면서까지 금 비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어서 중국 소비자들이 이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금으로 몰려든다면서 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미국 부채 보유를 줄이면서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금융당국이나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이렇게 금을 대량 비축하기 시작하자 국제 시세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금을 덜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인 고금리와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말 이후에 금 가격이 50% 상승했다면서 금 시장이 더 이상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중국 투자자의 변덕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중국 소비자들의 공격적인 구매와 중앙은행의 매수가 맞물리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의 금 시세 폭등도 바로 이런 중국 요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금융당국도 그렇고 일반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금을 사들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중국 금융당국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금 사재기에 대해 블룸버그는 중국이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값이 비싼데도 안전자산으로 도피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국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글로벌 안전자산인 금에 기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국 금융당국이 미국의 국채까지 팔아치우면서 금을 사들인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글로벌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중국이 금을 대량으로 비축하는 것은 대만을 둘러싼 국제 분쟁 시에 서방의 제재에 대비해서 자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이 금 사재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중 하나는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를 다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더더욱 트럼프 위기가 시작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미국과의 디커플링까지 고려해서 이 극단적인 재정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관영 황구 15 영자지인 글로벌 타임스도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중국 중앙은행이 전통 안전자산인 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준양 중국 상하이 재정경제대 교수도 중국이 금 보유를 늘리는 주된 이유는 국제통화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이라면서 특히 미국 달러 환율 변동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왕리신 세계금협회 중국 대표도 중국 인민은행이 금 보유를 늘리는 목적은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해서 과도한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글로벌 자산의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금의 위험 회피 기능을 통해 보유 자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중국이 꾸준히 금을 매입하면서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민은행이 특히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부터입니다. 물론 중국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의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요원한 목표라서 이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를 보면서 중국 역시 이런 글로벌 제재를 염두에 두고 미국 국채를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미국은 서방 국가들을 규합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한 러시아 외화 보유고를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서방 제재로 러시아는 외화 3,500억 달러, 한 477조 4천억 원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중국 당국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 조치 등을 집중 분석하게 했고 특히 중국이 만약 대만을 향한 통일전쟁, 그러니까 대만 침공을 벌일 경우에 대응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대만 통일전쟁 발발 시에 미국이 러시아와 유사한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라면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론에 따라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교훈 삼아서 미국 국채를 미리 매각을 하고 금 보유량을 계속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은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지만 미국 국채는 자칫 휘지 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너선 ER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 부소장은 중국의 금 사재기는
대만 침공 계획과 관련이 있다면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금 매입과 미국 국채 매각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본격화됐습니다. 이해할 부소장은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금 매입 시기와 지속성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의 일부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베이징 지도부는 미국과 대결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 국채 보유량을 급격하게 줄이지는 못할 겁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교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최소로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면서 그 여윳돈으로 러시아 원유 확보와 해외의 이 광산 매입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으로 자칫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중국 경제 전체가 몰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고민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화이트하는 국제정세 분석의 추국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